이걸 인류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술계에 몸담은 사람들 중에서는 살아생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다 죽거나 말년이 되어서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고 암울한 생애를 보내다 죽어서야 역사적인 거장으로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인물로는 아무래도 고흐가 대표적이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고흐는 불행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40년을 채 채우지 못한 짧은 인생의 마지막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까지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고흐가 생전에 지내던 마을에서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일단 고흐부터 의심하고 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한 인간의 삶으로는 편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불행한 이 고흐의 인생보다 그의 작품이 왜 살아생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야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우선 저는 원래 고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오르세 미술관을 갔었을 때 관내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뭔가 어떤 되게 강렬한 작품이 눈에 띄는 거예요. 정말로 그 그림이 말도 안 되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되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고흐의 작품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대충 훑어봐도 눈에 띄는 훌륭한 작품들이고, 고흐가 한참 활동했을 때는 문화가 번창하던 시기였음에도 그의 작품들은 왜 외면을 받게 된 걸까요? 그럼 우선 고흐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의 꽃이 만개하던 베레포크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예술 작품을 접할 때 되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감상하는 인류의 문화유산 같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일부에서는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하지만 예전에는 그림이나 예술 작품은 부자들의 소유물에 더 가까웠어요. 당시 작품들은 부자들의 모습을 화려하고 멋지게 남기고 집에 걸어두는 용도에 더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자들의 집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이런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작품들로는 이런 작품들이 유행이었죠. 지금이야 이런 작가들이 역사적인 인물들로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현역 활동하던 그런 작가들이었죠. 그럼 고흐에게로 돌아가 볼게요. 고흐는 27살의 나이에 예술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만 나이로 27이니까 지금 제 나이쯤 되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이른 나이에 예술의 길로 들어온 건 아니죠.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하고 갑자기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고흐는 꽤 재능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 초창기 때 그림들을 보면 그렇게 딱 봐도 못 그린 그림처럼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당시에 돈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은 이 정도로 정교했고, 아무리 고흐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무리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면 정식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기교적으로 완벽하게 다듬고 그걸 만개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물론 애초에 고흐는 당시 주류였던 느낌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화풍의 작품 활동을 합니다. 고흐는 그 특유의 화풍으로 유명하잖아요. 작품들을 보다 보면 이건 고흐가 그린 그림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도 그런 게 그림을 정식적으로 교육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진짜 자기 마음대로 그렸거든요. 예술가가 되기 전에는 지역에서 나름 잘 나가던 큰아버지의 화랑에서 일하며 여러 가지 그림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전에도 예술의 완전한 문외한은 아니었던 고흐였지만 그림을 그리는 도구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흐는 색을 채우는 물감을 쓸 때 연필로 선을 그리듯이 썼다고 해요. 또 살아생전에 여러 환각 증세를 보였다는 시선이 있는데, 이게 생전 자주 마셨던 술 압생트, 그리고 유난히 자주 사용한 노란색 물감의 성분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냥 지나가는 추측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연인지 몰라도 그만의 화풍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는 흥미롭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당장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 당대의 엄청난 부자고 제 거실에 어떤 멋진 그림을 하나 두고 싶어요. 그런데 왠지 불쾌하고 예의 없고 주변에서는 다 정신병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하지만 아무리 괴짜더라도 실력이 검증된 명성 있는 작가라면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고흐는 그런 명성을 얻을 기회조차 없었어요. 정작 자신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자신의 작품들이 인정받기를 아주 강하게 원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어쩌면 고흐는 그저 명성이 자신에게 알아서 오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자신의 작품을 팔기 위해 사람들과 나누는 사탕발림 같은 대화의 염증을 느끼고 프랑스에서도 파리가 아닌 시골 마을들만 전전하며 지내왔거든요. 당연히 시골 마을에는 부자들이 적을 테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의 그림을 비싼 돈을 주고 살 리가 없잖아요. 물론 당시 나름 잘 나가던 미술상 동생 테오에게 그림을 몇 점 보내서 팔려는 시도를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부자들은 자신이 잘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밝고 화사한 이런 그림을 원했고, 그에 반해 고흐는 반짝이고 화려한 도시의 거리가 아닌 시골 풍경을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과 광부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그렸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쁘고 정교한 그림을 원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고흐의 작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성격으로 다른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며 명성을 쌓거나 남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거나, 그 둘 다 아니라면 자신이 자신의 작품을 팔기 위해 남들을 설득을 해야 될 텐데 그 무엇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그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고흐는 살아생전 약 900점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고흐는 작품 활동을 딱 10년간만 하거든요. 27살에 예술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의 나이 37살에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딱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900점 이상의 작품을 만들게 된 건데,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작품 수를 만들어낸 것은 뒤로 하고 사실 10년이라는 시간 내에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고 명성을 얻은 작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고흐가 공식적으로 언론의 주목과 찬사를 받은 적이 생애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흐 자신이 실감하기도 전에 생이 마감되었을 뿐이죠. 고흐가 생을 마감한 해인 1890년 1월에 알베르 오레라는 기자가 고흐의 작품을 호평하는 기사를 써내게 되는데요. 그때 고흐의 생은 약 반년 남짓 남았을 때였죠. 솔직히 제가 불어를 모르니까 이 기사가 당대에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룬 마네와 마티스만 하더라도 당시에 주류였던 화풍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로 작품을 인정을 받고 명성을 쌓는 작가로 거듭나게 되었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는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우는 것뿐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접근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예술의 폭도 더욱더 넓어지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고흐의 작품들은 당시 예술계의 변화와 함께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20세기가 들어서부터 차츰 관심과 사랑을 받던 그의 작품들은 1930년대가 되어서는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고흐의 생이 비극적으로 마감되지 않고 마티스나 피카소처럼 여든이 넘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40, 50대부터는 인정을 받고 명성을 쌓아가며 60대 이후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예술가라는 찬사를 받으며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고흐가 당시에 왜 외면을 받았을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는 그의 작품들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앞서 이야기했듯 고흐는 뭐 어떤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고 고갱 외에는 다른 작가들과 특별한 교류도 가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더라도 자신이 그려놓고 싶은 장면을 캔버스 안에 어떻게든 그려넣었고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온전하게 자신이 원하는 작품만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영혼을 갈아넣은 작품들을 만들었고 한눈에 보아도 인상에 남는 그런 명작들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고흐의 작품들은 불운한 생을 보는 예술가의 드라마나 작품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와 은유를 담고 있어서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려진 작품 자체만으로, 그냥 작품을 감상하는 것 자체만으로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세상의 위대한 작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당장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세상에 충분히 보여지기도 전에 우리가 혼자 먼저 스스로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을 놓치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고흐가 5년만 더 인생을 살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고흐의 극적이고 화려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